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여러분들, 남자, 여자분 할 거 없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배우자, 결혼할 사람,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뭐, 돈은 많을지, 뭐, 직업은 좋을지, 성격은 어떨지, 뭐,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포인트는 언제 결혼할지, 원래 타로 카드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로 보시라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5년, 향후 5년 안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23년, 최대 24년까지 여러분들이 결혼을 언제 하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로 카드로. 그러니까 재미로 봐주시고 좋은 결과는 진말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말씨는 진진이의 말은 씨가 된다.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과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까 상상하시면서 하나 골라주세요. 잠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하셨죠? 자, 오늘도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언제 하게 될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고고싱.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배우자 상이 한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첫째, 과거에 만났던 여러분들의 인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첫째는 과거에 만났던 인연 또는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깊게 만났던, 짧게 만났던, 아니면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서 약간 그 혹시 공무원 쪽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느낌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무원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좀 센 직업, 경찰, 군인 뭐 그런 쪽 있죠. 조금 약간 힘쓰는 직업. 아니면 뭐 딱 경찰, 군인이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제복 입은 느낌의 그런 쪽. 뭐 법원도 되고 검찰도 되고 막 많죠. 그쵸? 좀 약간 이렇게 좀 센 직업 가지신 분들, 특수직렬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뭐 넓게 봐서는 좀 외교 쪽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서 좀 약간 호감을 갖던 사람 중에서 약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과의 인연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신에 그분들이 공직자지만 좀 집이 좀 잘 사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이 잘 살아. 왜냐면 엄마 아빠가 뭐 땅이 많아, 뭐 건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자제를 아들 딸을 널 공무원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공무원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뭐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녀들을 공직으로 보내시는 부잣집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은 우선 첫 번째, 과거에 만났던 뭔가 그런 사람 제가 말한 지금 방금 케이스 있죠. 그런 거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아니면 완전히 정말로 완전 뉴페이스예요. 뉴페이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를 하고 있다던가 뭐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그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 예. 지금 만나고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잘 썸 타고 있다 막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아닌 것 같고, 완전히 제3자, 또 다른 제3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선은 그 사람의 이제 직업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능력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본 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될 사람 특징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어디 회사 대표라든지 그런 느낌, 무슨 뭐 프리랜서 이런 느낌보다는
좀 든든한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직 생활 많죠. 대기업도 될 수도 있고요, 공기업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좀 반듯한 직장에서 안정적인 그 막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안정적인 직장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힘이죠, 힘. 그 사업해가지고 반짝 돈 벌어가지고 그 나중에 날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 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이렇게 명예로운 쪽, 명예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좀 성향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과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좀 지내시다 보면, 또는 과거를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 주변에 좀 약간 이런 공직이나 좀 좋은 직장 다니는 이성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웃긴 게 우리가 보면 이제 공직자나 이런 직장 생활 하면 솔직히 조금 큰 돈 벌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그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사업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건 좀 약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 이런 거는 뭐 너무 그런 걸 많이 타잖아요. 환경을 영향을 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대가 그런 좀 탄탄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집이 돈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집안.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까 막 옷은 맨날 막 뭐 프로스펙스 아니 뭐 아니 신발 같은 거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신고 다니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니코보코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집이 막 와우 막 땅이 졸라게 넓은지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진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같은 반에 애가 맨날 옷은 막 그 보면 막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그 어린 새끼들이 벌써부터 막 명품 입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그 막 뭐 북쪽의 대가리 메이커 막 있죠. 북쪽의 대가리 노스페이스라고, 그쵸? 북쪽의 대가리.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입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독 막 그 거칠에 잘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실속이 없어, 학교 다닐 때 보면. 근데 막 맨날 신발도 뜯어진 거 신고 다니고 막 진짜 이런 검정고. 저는 그런 거를 절대로, 사람은 그런 걸 판단 안 해요. 저는 진짜 사람을 볼 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메이커를 본다. 저는 그런 거 진짜. 저도 진짜 그냥 5천 원짜리 티가 마음에 들면 저는 5천 원 티 입고 다녀요. 시계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그냥 제가 이쁘면 메이커 없어서 저는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고장나면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도 오래 입을 수도 있고 오래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막 거칠에 막 피는 애들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그 차도 막 그 맨날 막 그 외제차로 허세 부리고 막 그런 애들이 있죠. 물론 돈 많으면 외제차 사야죠. 살 수 있죠. 살 수 있고. 물론 저도 로망이 있죠. 외제차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쥐뿔도 없는 애들이 더 그래. 쥐뿔도 없는 애들 가만 보면 그래. 진짜 이해가 안 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기가 너무 없고 자존감과 그런 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물론 그런 거 좋아한다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 말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 일본 분들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진짜 말 그대로 검정 고무신 느낌 나게 입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 집이 개부자였어요. 개부자. 예. 걔가 백시였는데 걔가 이제 백고무신에서 애들 맨날 백고무신이라고 놀렸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애들 사춘기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백고무신이라고 놀렸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졸라게 부자여가지고 나중에는 별명이 바뀌었어요. 백갑부라고. 백갑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집이 진짜 잘 사니까 걔가 이제 뭘 입어도 이제 다 있어 보이는 거야. 걔는 북쪽의 대가리 그 메이커 안 입고 다녔어요. 예. 북쪽의 얼굴 그 메이커 안 입고 다니고 항상 그냥 딱 어디서 진짜 딱 시장 같은 데서 이름 없는 그런 걸 입고 다녔는데, 이거 진짜 찐부자였어요. 찐부자. 핵찐부자.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분들 만나게 된 케이스가 그렇다고요. 겉으로 이렇게 허세 부리는 스타일들이 아니라 검소한 스타일을 만나요. 검소하다, 있을수록 검소한 그런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이제 외모 말해볼게요. 외모는 진짜 제가 만약 이런 거 좀 잘생기거나 이쁜 가능성이 진짜 커요. 일본 분들 배우자 완전 좋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물론 좀 살짝 나쁜 말도 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우선 좋은 말부터. 그러니까 이 얼굴 페이스도 좋아요. 예. 얼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얘 뭐라고 잘 꾸미고, 그러니까 뭐 잘 꾸민다니까 뭐 명품으로 그걸 도배한다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되게 좀, 이 여자라면 되게 이쁜 되게 얼굴이고 남자도 되게 좀 화려한 느낌이 나요. 얼굴이 무던한 스타일이 좀 약간 남자답게 생겼는데, 남자라면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가 뭔가 좀 약간 이쁘장한 게 남자다우면서 이쁘장하다고 봐야 되냐, 약간 그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배우자는 굉장히 얼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굴도 훈훈하다. 저는 좀 약간 잘생긴 외모, 이렇게 남자답게 생긴 얼굴에 좀 잘생긴 느낌, 좀 여자분이시라면, 그러니까 남자분이 뽑으셨다면 이 카드를, 배우자가 여자잖아요. 그 여자분일 경우는 좀 약간 화려하고 좀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의 그런 여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면 좀 남자다운 이미지도 있어요. 이 성격을 봐볼게요. 이 성격이 그 우리 일본 분들이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 성격이 되게 그 헌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보면 막 자기 주장만 하고 막 그 꼰대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그 잘 맞춰줄 수도 있고 다정다감하고 조금 베푸는 좀 스타일이거든요. 좀 신중한 스타일이고요. 신중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좀 단점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약간 평소 때는 좀 뭔가 참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막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막 그때그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얘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 건지 좀 속을 좀 알 수가 없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 좀 그때그때 표현 못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약간 그 일본 분들이 만나게 될 그 배우자 특징이 그렇게 표현이 그때그때 좀 잘 안 되는 스타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좀 욱하게 보일 수도 있다.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내면 욱하게 될 수도 있다. 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그건 좀 단점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때 표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단점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일본 분들, 여러분들이 언제 몇 년도에 결혼을 하게 될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한번 몇 년도에 결혼을 하게 될지 한번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자, 한 번 더. 우선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이성이 뭔가 들어오는 느낌인데, 제대로. 자, 오, 저는 결혼을 한 2022년도나 23년도로 예상합니다. 22년도, 저는 2022년도나 23년도 이쯤에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22, 23년도 그 두 해에 여러분들이 장가를 간다든지 시집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2년, 23년도 바라보고서 꼭 좋은 말, 제가 했던 좋은 말들은 진말씨가 되어서 꼭 그때 행복한 결혼을 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빠르면 내년 하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2, 23년도로 예측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우리 1번 분들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석 끝. 자, 이제 2번 카드. 자, 우리 2번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데 되게 활력소가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자, 2번 분들도 시작해 볼게요. 와, 자, 2번 분들 시작해 볼게요. 진짜 이게 2번 분들 좀 좋다. 대박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너럴 할 때 이런 배우자 제너럴이나 무슨 뭐 행운 막 뭐 나에게 다가올 행운이나 나에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 자주 찍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보면 카드를 제가 4개, 5개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조금 명예로운 게 나오고, 어떤 거는 금전, 돈이 좋은 게 나오고, 어떤 거는 그냥 뭐 무난한 게 나오고, 그게 딱딱딱 그게 좀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다 돈이 좋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명예로운 카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다 안 좋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다 다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 너무 신기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카드를 3개 쓰고 있는데 지금 2번 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아마 3번 4번 카드 해석은 안 했지만 2번 카드는 분명히 금전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사업이 그냥 무슨 동네 장사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장사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사 잘 되면 대박이죠. 근데 좀 약간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트업 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잘 되면 그게 기업이 되잖아요. 조그마한 기업이 되잖아요. 뭔가 무슨 기업 쪽인 기업의 그런 대표 같은 느낌도 되고 뭔가 사업체를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요. 카드 3개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타로 카드가 이게 재미로 보는 거지만 분명히 신기한 것도 분명히 있어. 저도 신기해. 저 놀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카드 저 그냥 아무렇게나 섞고 뽑는 건데 항상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이 3가지 카드가 막 뒤죽박죽 나오면 저도 그때부터 이 뇌가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그 뇌절 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 저도 해석하다가 아 씨발 이거 뭐라고 말하지 막 그럴 때 있어요. 그 대가리가 막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깔끔해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아무튼 2번 분들 시작을 해볼게요 제대로. 야, 우리 2번 분들 그 배우자는 분명히 이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예, 진짜 좀. 그리고 저는 2번 분들의 배우자가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돈이 많다 아싸 좋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공한 자수성가 스타일들이에요.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보면 우리 그 막 크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집안이 좋아서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집안이 좋으면 잘 될 확률이 진짜 좋아요. 집안이 되게 잘 살아 그러면 그 자제들도 잘 될 확률이 있는데 무난하죠. 또 웬만해서는 안 망해요. 막 흥청망청 막 저기 막 외국 나가지고 뻘짓하지만 않은 이상은 다 웬만해서 무난하게 살잖아요. 집이 빵빵한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약간 2번 뽑으신 분들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배우자들 특징은 그런 도움 하나도 없이 진짜 맨손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맨손으로 시작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내가 하나하나 이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밭을 갈구어 나간다. 아우, 이꾸어 나간다. 말이 요즘 제가 약간 단어가 아무튼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농사를 진다고 씨를 뿌리고 막 자라고 그거를 이제 농사의 열매를 1평으로 시작해서 10평으로 만들고 10평이 나중에 50평이 되고 50평 100평 이상이 되는 뭔가 그런 잠재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수성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말도 어렵죠, 솔직히. 그러니까 말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거의 그렇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근데 우리 2번 분들의 배우자들은 그런 느낌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배우자가 능력이 굉장히 짱이다, 좋다. 그리고 되게 자존심이 강하고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근데 자존심이 강하다고 또 이렇게 막 꼰대처럼 뭐 조선시대 막 그런 꼰대처럼 막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똥꼬집 부린다 이제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피곤한 고집은 똥꼬집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애새끼 사탕 가지고 막 그런 고집이 피곤한 고집이고, 이런 경우는 그런 고집은 아니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간 귀가 얇은 사람들은 막 확 충동적으로 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사업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뭔가 돈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얇지가 않고 굉장히 인생을 신중하게 개척하면서 되게 신중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되게 인내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저는 괜찮다고 보죠. 어떻게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에게 만나게 되는 배우자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사람이 성격도 보통이 아니고 막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요, 그 성격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맞다. 그 전에 2번 분들은 우선 좀 약간 장거리 연애 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나왔죠? 진진타로가 이게 좀 약간 장거리 이런 거 좀 잘 맞추거든요, 제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다던가 또 이런 경우는 결혼을 했을 때 약간 이게 좀
일 때문에 주말 부부 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살짝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좀 떨어져 있다. 계속 매번 붙어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뭐 사이가 틀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일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약간 주말 부부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남편이나 마누라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간다든지 뭔가 그런 일이 있을 거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이분의 성격을 볼게요. 이 성격이 굉장히 이제 그 추진력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만나게 될 배우자가 성격이 좋고 나름 좀 약간 살짝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아닌 것 같으면서 살짝 깐깐해요. 깐깐하고 늘 좀 약간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요.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경우는 좀 뭔가 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죠. 그 일적으로. 근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막 별 티를 좀 안 내는 스타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조. 그렇죠. 여러분들 내조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잘 되는 거죠. 배우자가. 남자분들도 같아도 남자분들도 마누라가 되게 능력이 좋으니까 좀 내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 좀씩 하면서. 굉장히 진짜 좋은 카드가 나오네요. 이번 분들은. 이번 분들은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뭐 볼 때. 타로 카드 볼 때. 나는 백폭주의자라서. 예. 자, 외모 쪽 볼게요. 외모는 이게 보면 막 이름 막 생긴 것도 막 되게 막 남자도 근엄하게 생기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오히려 이런 경우가 약간 동안의 얼굴, 동안의 페이스, 뭐 잘생겼다, 이쁘다 이것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고 동안의 외모에 훈훈한 스타일, 훈남 스타일, 되게 순진하게 생겼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고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분들이 결혼하게 될 배우자 특징이 굉장히 섹시미가 있습니다.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돼? 홍염 도화 이런 거 있죠. 막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우리가 몸 좋고 섹시 그런 섹시가 아니라 사람은 묘하게 빨려 들어가게 하는 좀 약간 야한 그런 게 있어요. 야한 그런 게 있고 되게 뭐 19금이 좋다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쪽으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를 만날 그때, 그냥 이건 제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아마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둘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결혼할 사람도 그렇고, 그 서로가 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막 만난다기보다는, 약간 원래 여러분들이, 이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누군가가 만나고 있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정리하고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돼요. 거꾸로 이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온다는 말도 되고요. 분명히 처음 만나는 시점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솔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둘이 만나기보다는 뭔가 내 옆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정리되고 이번에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 이런 것도 참조해 주세요. 진짜 여튼 진짜 우리 이번 분들은 진짜 배우자 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대체적으로 또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변덕이 또 없어요. 여러분들 좀 예민한 건 있어도 변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결혼해서 무섭고 연애할 때 제일 무서운 상대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알아요?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변덕이 심하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돌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번 분들 이 상대방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변덕이 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잘 유지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백마탄 왕자, 인어공주, 백설공주 같은 이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이런 신사임당이 아니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신데렐라 또는 이런 백마탄 왕자가 언제 이제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될까?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봐봐. 이거 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는데, 와, 진짜 좋아. 좋다니까,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이번 분들 뭐 전생에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그 외놈들이랑 싸울 때 옆에서 이순신 장군 도와주셨나? 그때 옆에서 뭐지? 부럽게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이거? 아니 뭐 카드 나 잘 섞었나? 내가 잘 섞었어요. 뭐야 진짜 이 뭐냐고 이거. 저는 이 경우에는 우리 그 이번 분들은 이런 2년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내년, 아니 결혼 시기는 저는 우선 내년 아니면 2021년도 내년 아니면 22년도예요. 생각보다 결혼운이 빨리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여기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 20대 초반인데요. 저 20살인데요. 내년에 결혼하나요? 이게 아니라 그분들은 내년 내후년에 연애운이 존나게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야 이번 분들은 내년 또는 내후년 21년도나 22년도에 가능해요. 진짜로 그런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카드 이렇게 좋지? 아무튼 되게 좋게 나오네요. 아무튼 이번 분들은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저의 말이 시가 돼서 마침 저 앞에 전철도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의 앞날입니다. 빨리 달려가는데 막힘없이 달려가는 저 은하철도 999 같은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석 끝. 이번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3번 분들 어떤 행운의 이성과 결혼하게 될지, 어떤 행운의 이성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어떤 남자,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구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3번 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는 진짜 개 섹시해요. 엄청 섹시해요. 섹시하고 굉장히 그 육체미도 좋고요. 되게 뭔가 이런 경우는 약간 그런 카드 약간 그 19금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건전하고 아주 건전하다는 느낌은 약간 섹시하고 아주 매혹적인 이성과 결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속궁합도 아주 굉장히 잘 맞는 사람과의 인연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성격이고 되게 섹시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막 엄청 그 도화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도화 홍염 지수가 100점이라면 한 90점 이상. 그냥 얼굴 자체가 도화 홍염으로 가득 찬 약간 그런 느낌.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정도. 거의 그냥 도화 홍염 주사를 한 100개 맞은 사람이에요. 100개 맞은 사람. 그런 엄청난 매력과 은밀한 섹시함이 있는 굉장히 그런 끌리는 스타일 확 꽂혀버린대요. 자, 근데 이게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그 배우자 특징이 제가 봤을 때 직업적으로는 약간 저는 예체능 계열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체능 계열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영상에 많이 보잖아요. 지금 제너럴 카드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보거든요. 이 중에서 연예인 쪽으로 있으신 그 연예인 쪽 자주 보거나 이런 경우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주변에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몇 번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 약간 넓게 봐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연예인 쪽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이나 약간 나의 예체능 그런 아니면 미술, 음악, 뭐 작가 할 거 없이 뭐 직장인 뭐 이런 사업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예체능 쪽으로 꽤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죠. 예체능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경우는 약간 살짝 운동선수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운동선수 느낌보다는 약간 예체능 계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쪽 종사자랑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막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굉장히 좀 옷도 잘 입고 스타일이 아주 진짜 쩔어 진짜. 아무튼 아마 진짜 오늘 뽑으신 분들 중에서 3번 분들 배우자가 제일 스타일 좋고 얼굴도 제일 섹시하고 잘생기거나 이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말 내가 항상 너무 뛰어 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너무 이렇게 섹시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살짝 부담스러울 정도로 불안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주변에 이성들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안함과 그냥 좀 뭔가 그런 불안함 플러스 불편, 뭐 싫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아 이거 너무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예체능 쪽도 잘 되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겠죠. 이분도 분명히 돈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그 와중에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도 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굶기거나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추가카드. 네, 확실히 그쪽 바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와, 되게 화려한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좀 약간 유명인일 거라는 생각도 같이 좀 살짝 들고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막 예체능 쪽으로 분명히 소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카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러분들이 그 만나게 되는 그 배우자 특징이 부동산이랑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부동산이랑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많다기보다는 뭐 땅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집이 한 두 채, 세 채 있다든지 그러니까 현금은 별로 없는데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재산을 좀 소유하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금 그렇게 조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거 이외에 다 예체능을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많이 보는데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쵸? 그거 이외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직장 내에서 내가 직장 내 아니면 비슷한 일, 꼭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비슷한 일, 비슷한 업계 이렇게 일하다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분들은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변에 잘생긴 사람이나 이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눈여겨보세요.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눈여겨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격을 볼게요. 이 성격이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겉으로는 예체능하고 막 화려해 보이고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 성격이 굉장히 화끈해요. 성격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살짝 극단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좀 살짝 좀 마찰과 트러블은 좀 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렇게 막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약간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고 이런 변덕이 심해가지고 막 맞추기 힘든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좀 많아요 보면. 근데 적어도 이런 좀 예체능 계열에 있어도 굉장히 이제 이런 거 있죠.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존버 정신이 뛰어나요. 여러분들 배우자들.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으로도 크게 뭔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게 되시면 뭐 되게 막 감수성 이런 걸로 막 옆에서 내가 피곤하거나 힘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격적인 부분 좀 여기 여자분이 뽑으셨으면 배우자가 남자잖아요. 그 남자분은 굉장히 성격 화끈해요. 오히려 생긴 건 꽃미남이고 야한데 굉장히 남자다운 거야. 막 군인 같은 거 막 군인 같고 또 남자분들도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자분들 좋아할 말이다. 이 남자분들도 해당돼요. 남자분들 나가지 마시고 들으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존예 만나요. 존예. 예, 존예. 진짜 엄청 이쁜 여자 만날 겁니다. 근데 이쁘면 막 보면 막 얼굴이 너무 이쁘고 너무 잘 꾸미면 막 밖으로 싸돌 것 같잖아요. 그 남자분들. 그쵸? 남자들 기준에.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법 가정적이고 원래 막 보면 막 되게 이쁘고 그러신 분들이 정말 가정 잘 지키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예. 그래가지고 막 너무 꾸미고 다닌다고 해서 바깥으로 싸두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요. 예. 남자분들이면 더 좋겠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3번 뽑으신 분들은 나이스. 박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특징은 우선은 존예, 존잘 그리고 화려함, 예체능 뭐 이런 쪽이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그 3번 분들은 3번 분들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3번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장에 3명에서 들어가는 거죠. 나랑 배우자랑 뱃속의 아이랑 같이 약간 혼전 임신도 좀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포인트로 왜냐면 내가 사랑한다면 뭐 혼전 임신해서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암시하는 카드도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그 3번 분들 언제 결혼하냐 이게 중요하죠. 언제 결혼하게 될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어느 시기에 결혼하게 될까요? 자, 우선은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또는 24년도. 그러니까 22년 또는 24년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또 뽑아볼게요. 아, 이게 이렇게 이걸로 뽑아보니까 24년도는 이렇게 되면 좀 확률이 좀 낮아지고 오늘 좀 뽑으신 분들이 21년, 22년 이쯤이 좀 많이 나오네요. 21년 하반기에서 22년도로 봅니다. 네, 21년 하반기에서 2022년도에 결혼 횟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연하남일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연하 사실 연하 느낌의 나는 사람이랑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연하남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어린애들만 찾으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 연하남일 확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또는 22년도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3번 분들도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서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자, 3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끝.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어떤 배우자랑 결혼하게 될까? 언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결혼해 줄래?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4번 분들. 자, 우선 우리 4번 분들은 우선 좀 안타까운 말부터 좀 드릴게요. 좀 얼굴이 외모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예, 그냥 얼굴이 이렇게 약간 제가 이게 또 좀 이럴 때 좀 안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원래 여러분들 집 배경이랑 사람 얼굴은 6개월을 못 간대요. 예,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예. 자, 한 번 더 우선 얼굴 빨리 해결해보고 시작해볼게요. 왜냐면 딴 게 좋아가지고. 예.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약간 좀 별로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결혼하면서, 뭐, 눈썹 문신도 하고, 시술도 좀 하고, 그러니까 성형을 막 다 뜯어고친다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꾸민대요. 이게 원래 본판은 그 잘생기거나 이쁜 얼굴은 아닌데, 좀 꾸미고, 이쁘게 막 이렇게 눈썹 문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뭐 네일아트는 손톱 팔톱 칠하는 거니까 좀 남자는 안 하지. 아무튼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꾸며가지고 충분히 훈남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진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근데 뭔가 분명히 결혼할 무렵에 많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꾼대요. 그래서 개가천선하는 얼굴일 거예요. 그래서 얼굴 쪽은 이런 좀 느낌의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대 없이 아무것도 할 순 없어도 뭐 이런 거. 아무튼 자, 근데 우리 그 4번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성격이 너무 좋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한눈을 안 판다. 한눈을 안 팔아요. 한눈을 안 팔고 진짜 사랑쟁이, 사랑꾼. 잔악기나 오매불망 사랑 타령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가지고 우리 그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보기에 이런 경우가 사실 엄청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능력이 많고 명예 있고 막 그러면 뭐예요. 바람 피고 그러면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배우자가 꼭 능력이 좋고 잘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배우자는요 우리 한평생 동반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평생 이제 늙어서도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 뽑으신 분들 중에서 뭐 능력이나 직업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확실한 카드는 별로 안 나와서 추가적으로 뽑아보겠지만,
오늘 뽑으신 분들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4번 분들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로맨틱해요. 이성이 달달하다고. 슈가맨, 흑당 밀크맨, 흑당 밀크걸, 슈가 같은 느낌으로 되게 굉장히 달콤한 그런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배우자 특징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간을 안 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을 안 보고 뜸을 안 들여.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눈치 살살 봐가면서 환승 칠까?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그 한결같다. 저 이런 거 참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에요. 좀 이런 면에서 부럽습니다,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제가 타로 카드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느낀 것도 많고 저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죠, 좀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많다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사람의 조건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간에 우리 가족은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가족끼리 왼수 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만날 배우자 애인이 능력이나 얼굴 이런 거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상대도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다 잘 되실 분들이지만 우리 4번 분들이 만약에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외로울 일이 있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뭔가 어려운 순간에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늘 좀 착각하는 게 4번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담을 좀 해보다 보면 그 배우자 또는 그 연애할 때 그 상대의 얼굴도 얼굴이면 능력, 돈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그 만날 이성이 능력이 있고 배우자가 돈이 있고 그게 없으면 좀 약간 고려해 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본인만 왜 본인만 왜 고려해 본다고 하죠? 그 상대 이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분들이 그 사람의 배경과 능력을 되게 따져요. 근데 상대가 따질 수도 있다고. 상대가 왜 본인만 따진다고 생각해? 왜 본인 기준만 생각해?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이 한두 번씩 오잖아요. 그때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생각보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야갔는데요, 특히 요즘 시대가. 그게 현실인데 우리 4번 분들은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정말 힘든 길을 가더라도 항상 한결같이 있어주는 상대랑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가장 진짜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자, 제가 한번 추가 카드를 또 뽑아볼게요. 그리고 그 우리 4번 분들이 결혼하게 되는 그 사람 특징이 저는 이렇게 막 직업적인 특징이 크게는 안 나와요. 뭐 공무원일 것 같다, 뭐 사업할 것 같다 이런 건 안 나와요. 다양한 직종을 만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직장인일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 지금은. 근데 무난한 직장이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당장은 큰 돈을 못 벌고 능력이 아니 능력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큰 돈 같은 게 그런 게 좀 명예나 이런 게 당장은 결혼할 때만큼 좀 없을 수 있으나 이런 사람은 횡재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배우자가 횡재수가 있다고. 횡재수가 처음부터 돈이 많은 건 아닌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복권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뭔가 대박 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약간 그런 느낌의 배우자예요. 그럼 능력적으로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굶기진 않겠다는 말이죠. 않는다는 말이죠. 뭐라도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결혼할 당시에는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대방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이 사람 성격이 전 너무 좋다고 봐요. 너무 편한 스타일이에요. 편하다. 나를 되게 내가 기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연애 결혼도 가능하고요. 자, 이건 조금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또 그냥 항상 있으면 재밌어요.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요리도 해주고 가정적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까탈 속의 고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잘 이어진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인가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살다 보다 나오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이런 정말 행운의 배우자를 언제 만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결혼하시게 될지 볼게요. 2022년도, 예. 2022, 23, 오늘 22년도가 많이 나오네. 아니다. 잠깐만요. 우리 그 4번 분들은 22년도에 한 번 오고, 이때 만약에 못하면요, 24년도에는 무조건 해요. 사실 제일 강한 게 24년도예요. 우리, 4번이라서 2024년도인가? 자,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2024년도랑 2022년도가 제일 유력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24년도가 제일 커요. 23년 후반기에서 24년도, 그러니까 24년도가 제일 1순위인데 22년도에도 기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겠죠. 뭐 그럼 22년도에 하는 게 나쁘나요? 그게 아니라 22년도는 결혼 운이 있긴 있으나 좀 약간 뭐 일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현실적인 것 때문에 좀 약간 미루어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24년도에 결혼할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거는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어쨌든 22년도나 24년도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 20살인데요, 21살인데요, 저 그때 가면 일찍 결혼하네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연애운이 좋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가 말한 이 결혼의 기준은 20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결혼이 급하신 분들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4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47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결혼 참 중요하죠. 진짜 결혼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요즘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지만 정말로 이제 그 비혼주의자들도 많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우리가 그 미래에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대요. 부모님 말에 들어보니까. 그리고 어른들 말 들어보면요. 그리고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낳으면 이제 나의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꼭 제가 말한 거 좀 약간 듣기 정말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진말씨가 될 겁니다. 진말씨가 되어서 제가 진말씨라는 말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말은 씨가 된다. 피그말리온 효과, 간절히 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말씨, 진진이의 말은 씨가 된다. 이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